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7월 11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부터가 이제 730 재보선 후보 등록 시작됐는데요. 네, 오늘이 마감입니다. 예, 관련 기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30 재보선의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다른 야권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경원 후보는 다자대결 구도에서 51.9%의 지지율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22.3, 정의당 노회찬 14.1 이렇게 크게 앞섰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큰 차이로 앞섰는데요. 나경원 대 기동민은 나경원 53.9, 기동민 36.4. 나경원 대 노회찬은 나경원 54.8, 노회찬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한국일보가 전남 순천 곡성 재보선 여론조사도 했는데요. 새누리당 이정현 30.5, 서가번 4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정현은 새누리당, 서가번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두 군데 여론조사 결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말이죠. 나경원 후보는 야권 성향이 강한 2040 세대에서도 상대 후보들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선거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판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성훈 코리아 리서치 사회여론조사 본부장은 새정치연합의 공천파동과 함께 후보 간 인지도, 지명도의 차이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제대로 결집하면은 격차는 크게 좁혀질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이 서울 동작을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730 재보선 결과 야권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애초 전망은 빗나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예. 야권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런 구도가 아닐 거라는 가정하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공천 파동 같은 것들이
없을 거라는 가정 속에서는 뭐 사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0대 15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건 뭐 지나치게 엄살이긴 하겠지만은 사실 부산에서 오거돈 후보까지 나온다면은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곳은 울산밖에 없거든요. 울산 남구.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판세는 그야말로 야권의 자충수로 인해서 여권이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편 어제 그 MBC 라디오에 나온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나경원 후보의 급이 대선 주자급이고 기동민 후보는 그 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기동민 후보로 단일화돼도 나경원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고성국 박사와 죽이 잘 맞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은희 과장 공천 문제까지 거론합니다.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원칙과 불안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2040 세대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 여당 잘 되기를 항상 바랐던 두 분 아니겠습니까? 고성국, 신율 이 두 사람의 전망이 한쪽에 편향돼 있다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파동이 이번 선거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분석만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조사는 동작을과 순천 곡성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각 지역 유권자 501명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501명, 순천 곡성 502명 이렇게 조사가 된 거지요. 유선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서울 동작을과 전남 순천 곡성 각각 따져보니까 서울 동작을은 9.1% 그리고 순천 곡성은 17.8%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습니다. 예. 뭐 선거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어쨌든 야권의 이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판단은 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20일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초반부터 이렇게 야권이 흔들리고 있으니 뭐 앞으로 야권에게 그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하여간 좀 지켜볼 일입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여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오늘 중앙일보 1면과 조선일보 1면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당 쪽 입장입니다. 중앙일보 1면에 실린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를 끌고 갈 분위기가 아니다. 어제 그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심각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야당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상황이 쉽지 않다. 대통령이 고민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자진 사퇴 내지는 지명 철회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 김명수 임명 안 할 듯 이런 제목입니다. 예. 김명수 후보자의 거취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 청와대 회동에서 거론됐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재고해달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잘 알았고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지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를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참고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거 맞습니까? 예. 예, 제 귀에는 참고 임명하겠다 이렇게 참고. 예. 예, 여론이 비판을 하더라도 예. 참고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쨌든 고려해보겠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등 제기된 의혹을 넘어설 만한 그러니까 논문 표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상쇄할 만한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 이거를 김명수 후보자가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역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청문회 과정만 본다면 저는 그 전 윤진숙 해양부 장관을 네. 좀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예, 김명수 후보자가 답변하는 모습 보면서요. 청문회가 하나의 어떤 그런 개그가 돼버렸죠. 예. 더 재밌다라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한결의 오늘 사면을 보겠습니다. 어젯밤까지 그야말로 뜨거운 청문회가 됐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정성근 후보자. SBS 앵커를 지냈던 인물이지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이라고 본인 입으로 또 시인을 했습니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전매금지 위반 사실을 추궁하니까 정성근 후보자는 실제 3년 동안 거주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의원이 곧바로 정성근 후보자와 부동산 거래를 한 당시 당사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정성근 후보자가 아니라 그렇게 부당하게 전매를 해서 사들인 임모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근 후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하는데요. 정성근 후보자는 저 임모 씨가 왜 저렇게 답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 말이 맞다면 내가 거짓말한 건데 점점점 이러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에 바빴는데요. 오후 들어서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끄럽지만 관행적으로 했다. 거짓말이니 순순히 인정하라고 아내가 말했다. 기억해보니 그랬다. 이러면서 자신이 거짓말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물론 26년 전 일이긴 하지만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3년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26년 전에 산 곳이 어딘가 이렇게 따져봤는데 말이죠. 26년 전이면은 서울 성동구 사근동 226번지 34호. 한양대 근처군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 거주했습니까? 당연하죠. 그 3층에 살았습니다. 빌라가 3년을 살았는데 예.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헷갈린다. 예. 이거 어떻게 이해를 아니 합니까? 저 주소지 집원까지 알 정도로 어디서 살았는지 이 26년 전 이런 상황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솔직히 이건 뭐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석 달을 살았냐고 물어본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일을 살았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예.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가 살았던 곳을 기억을 못한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정말 진짜 기억을 못한다면은 공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사실은 정성근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처음부터 정성근 후보자의 거짓말과 성의 없는 자료 제출로 얼룩졌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매금지 위반 외에도 음주운전, 속도 위반, 한 20건에 이르는 위법 행위와 함께 과태료 체납, 강남 아파트 양도세 탈루, 자녀 부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 과정, 그리고 파주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의심받는 희망연구소의 공천대가성 무상임대, 그러니까 희망연구소 건물, 이 건물주의 그 건물에 본인이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파주, 그 사무실을 공짜로 썼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건물주가 나중에 공천이 된 거고요. 시의원으로 말이죠. 뭐 그런 공천대가성 무상임대, 그리고 정치 편향적 트위터 막말 논란, 온갖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정성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차고 온 손목시계 보니까 박근혜시계네요. 보니까 예, 오늘 경향신문에 이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특히 그 SNS 발언과 관련해서 또 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 이 사람들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런 글을 썼단 말이죠. 자, 이런 글에 대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질타를 하니까 정성근 후보자는 2012년 대선으로 첨예한 대결이 있었을 때였다. 당원으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잘했다는 얘기냐 이런 반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박창신 신부의 이름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또 쟁점화됐던 시점은 2012년 대선 때가 아니라 바로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대선 결과 이거는 말 그대로 부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박정신 신부. 그 이름이 알려진 건 작년 가을이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된 그런 추궁을 하니까 특정인을 거명한 것에 대해서는 깨끗이 사과드린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비난은 저한테 해놓고 왜 사과는 윤관석 의원한테 합니까? 이상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마디 또 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 집에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립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집에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도 그렇고 정성근 후보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지금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겠다고 한 정부나 네. 이런 분들이 재미는 줍니다마는 예.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이걸 지켜봐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참 불쌍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그 청문회 전 과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칼럼이 있습니다. 바로 서화숙 칼럼입니다. 한국일보 선임기자. 오늘 서화숙 칼럼이 실렸는데요. 김명수 후보는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고 실적을 허위로 올렸으며 남의 연구비를 떼먹었다. 그는 관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더러운 현실이 대학가의 관행이라면 더더욱 그는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바로잡을 기회조차 묻어버리기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는 부동산 거래 다운 계약서를 써서 5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청문회가 다가오자 급히 고추를 심는 거짓 술수까지 부렸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의 죄질은 평생에 걸쳐서 속이고 떼먹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대를 다니며 학위를 마치고 역시 서울대 교수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각종 외부 자문위원을 하며 돈을 받는가 하며 언제 교수 역할을 하나 싶게 외부 활동에 할애한 시간도 그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도 많다. 소득을 감춰서 탈세도 했다. 부동산 투기는 부인했으나 위장 전입은 인정했다.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수구적 가치관만 문제가 되었으나 청문회를 계기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자녀 둘을 불법 조기 유학시켰으며 그 결과 아내와 딸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추는 불법도 저질렀다. 뻔뻔한 거짓말은 더욱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음주운전이 대리기사를 보내고 집 근처에서 잠시 이루어진 것처럼 발언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이들 모두가 건전한 시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장관을 하는가? 내 한 몸만 위하면서 살아온 이들이 과연 장관감인지 검증하는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 이틀 전 정몽원 총리는 국가개조를 위해서 국가개조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장관으로 모시면서 이 정부가 무슨 개조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개조라면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개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개조를 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태세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개조 범국민대책위원들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죄자들을 끌어들일까. 그들이 국가개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칼럼입니다. 예. 뭐 개선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요. 예. 예. 개조하겠다고 했죠. 예. 예. 칼럼 중에 내 한 몸만 위하면서 살아온 이들 앞에 막자가 있습니다. 네. 막 살아온 이들이 예, 과연 정강감인지 검증하는 국회 청문회. 예. 어제 그 국회 청문회에 가려서 우리가 정작 중요시해야 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중요 발언들이 묻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기관 보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공교롭게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전 9시 20분 회의에 참석 중인 국정원 1차장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사고 사실이 보고됐지만 1차장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국정원 1차장 외에 NSC 사무처장과 외교 국방 통일부 차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안보 실무 책임자들이 대거 모인 회의에 대형 참사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헤드부처
때마침 또 우리 에어컨에서 지금 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안보 실무 책임자들이 대거 모인 회의에 대형 참사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국가안전과 관련한 중요 책임자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회의 중에 참석자에게 돌발적인 사고 사실이 전달됐다는 이야기인데 모든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나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소속 부서로 돌아갔던 것이다. 더 믿기지 않는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 모두 YTN을 보고 사고 소식을 접했다는 점이다. 국정원은 9시 19분 뉴스를 보고서야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태 파악에 나섰고 청와대도 뉴스를 보고 부랴부랴 해경상황실에 연락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정부의 대형 사고 인지와 전파 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하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TV 시청자인 일반 국민이나 국가안보정보가 취합되는 청와대 국정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한국일보가 어제 청와대에 대한 세월호 국조 특위의 청와대 기관 보고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은 결국 국정원 1차장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예. YTN 보도를 보고 보낸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시점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전 9시 19분에 뉴스를 보고 알았고 9시 20분에 예. 보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YTN이 컨트롤 타워네요. 예. 글쎄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소설가 김성종 씨의 작품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하는데 만약에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 이건 뭐 악의적인 그 상상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을 한번 그대로 대입해보죠.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누군가 YTN을 보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도록 그것이 안건이 되지도 않고 각자 부서로 돌아가요. 대통령은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나도록 그 회의 한번 열지 않고 말이죠. 어디 있는지 비서실장도 파악 못하고요. 7시간 안에 그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거의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세월호 참사 때 대한민국 청와대는 말이죠. 한겨레 13면을 보겠습니다. 롯데호텔이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자위대 창설 60주년 행사, 이거를 대관하기로 한 것을 급히 취소했습니다. 롯데호텔 쪽은 국민정서를 반영해서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일본 대사관 특별 행사를 취소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롯데호텔은 연회 행사를 받을 때는 기관명, 기업명 정도의 내용만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도 일본 대사관 리셉션으로 예약이 돼서 세부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행사를 강행하게 되면은 반대 집회로 투숙객 또 레스토랑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겁니다. 예. 나경원 후보는 바빠서 뭐 초청을 받아도 못 가겠죠. 예. 거기 60주년 행사 때 말이죠. 예. 50주년 때 가셨으니까. 오늘 동아일보 1면 그리고 12면에요. 갑질하는 교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을 지난해 졸업한 27살 여성 이야기 증언이 있는데 직접 쓴 논문에 내 이름이 제2저자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었다. 논문을 쓰고도 내 이름이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교수는 논문을 누가 썼느냐에 관계없이 여러 명의 제자 중 임의로 골라서 자신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곤 했다. 이런 관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수 모임에서 노래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음대입니까? 음대가 아닌데 노래를 해보라는 거죠? 예. 술자리니까 말이죠. 술자리에서 뭐 삼겹살도 굽고 이런 자리인데 뭐 노래를 시킨다 한들 이게 뭐 음대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 밖에 교수의 비행기표를 대신해서 예매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받고 예매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교수의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뭐
교수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꼭 참고 논문만 통과되면은 가벌관계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 회장은 한국의 학문사회는 좁기 때문에 졸업을 하더라도 자신이 전공한 학계에 남아있는 이상 지도교수를 계속 마주쳐야 하고 잘 보여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국립대 석사과정 대학원생인 김모 씨는 학계에서는 지도교수가 당사자에게 내린 평가가 평생 가고 결국 대학원생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시켰을 때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 대학원생이. 그러자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논문 통과 안 되고 싶으냐. 이렇게 말이죠. 육사지방선거 선거 과정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 중에 골프를 쳤다고 한 서병수 부산시장의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를 살펴봤고요. 출입자 명단을 확인해 봤더니 오거돈 전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인 지난 4월 19일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이요. 오거돈 전 후보 측은 서병수 시장과 새누리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을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10일 연제경찰서에 배당했었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임이 확인이 돼서 선거법 위반이 확정된다면 서병수 부산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전 후보가 이번에 부산 해운대 기장갑 재보선에 안 나간다고 한 것일까요? 이거 제대로 걸면은 서병수의 승리를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은 서병수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기도 선관위가 임종훈 청와대 전 비서관이 현직에 있을 때 새누리당 수원정 당원협의회 회장과 공모해서 새누리당 시도의원 공천희망자를 면담하고 경선 참가자와 배제자를 결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3월 17일에 검찰에 고발됐었지요. 임종훈 청와대 전 비서관이 현직에 있을 때 말이죠. 수원지검이 처분을 내렸는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임종훈 전 비서관이 그 새누리당 지방선거 공천희망자들을 면담하고 경선 참가자 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도 임종훈 전 비서관의 행위가 담당 사무 수행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예. 청와대 그 업무와 유관한 그런 선거 개입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이나 뭐 총체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에 대한 조항을 완전 검찰이 전면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봐주기 아니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원지검은 저에게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아비나 딸이나 똑같다 뭐 이런 제 트위터 글을 두고 수사 가치가 있다라면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이렇게 검사가 직접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수사 가치가 있고 이거는 뭐 무혐의 처분하고. 지금 사법부가 이제 국민 참여 재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 법제도 좀 안정되려면은 네. 국민 참여 처분 네. 내지는 국민 참여 기소 이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 기소권을 검찰한테만 주니까 완전히 독점을 예. 하니까요. 예. 자, 고리 원전 폭발을 가상 소설로 꾸민 추리작가 김성종 씨의 작품이 화제입니다. 제5열 여명의 눈동자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지요. 1992년부터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추리문학관을 짓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달맞이 언덕의 안개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경계구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원자력 발전소 3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대피하라는 경고방송이 나온 직후부터 벌어진 일이었다. 반경 30km 이내에 살던 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공포를 넘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예, 고리 원전은 부산 기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다. 부산울산이 뭐 그야말로 초토화 되는 거죠. 양산까지 해서요. 예.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교황 방안으로 인해서 개신교세가 위축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담아서 빈축을 샀던 국민일보 종교맨 기사.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면죄부 판매를 했던 로마 가톨릭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때 루터가 개혁의 열망을 담아서 1517년에 반박문을 발표했다. 종교개혁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왜 했죠? 이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1517년에 있었던 일을 말이죠. 이게 위키백과나 세계사 책 보면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결국 교황 방안으로 가톨릭 교세가 확장될 것을 우려해서 개신교가 가톨릭의 이미지를 흠집내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실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톨릭 문제 있었죠.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톨릭과 요즘의 개신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습, 회계부정, 성추행, 그리고 온갖 부패, 권력욕. 도대체 과거 그 가톨릭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조용기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신문의 사주의 아버지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순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4년 7월 10일 공직 후보자 정성근. 정 후보자는 1988년 서울 일원동의 한국기자협회 아파트를 산 뒤 전매 제한을 어기고 되팔았다는 의혹을 당초 부인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88년에 사서 비과세 기간인 3년 뒤 되팔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입자가 88년에 아파트를 샀다고 밝히면서 탈세를 위해 매매 시점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맨 처음에 그 가등기를 했던 임 모 씨한테 매매를 하시죠. 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서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의 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러자 유 의원은 임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등기가 안 넘어와가지고 뭘 가등기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내가 그거 거주했습니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네, 존경하는 유엔티 의원님, 저것이 사실이라면 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저도 그러면은 주민등록 상황을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일에서 기록이 없고요. 기억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제 아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까 점심 때. 그 당시에 그 기자협회 아파트는 조합 아파트였고 부끄럽습니다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그걸 왜 기억 못하느냐. 그건 거짓이니까 순순히 인정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을 다시 살려보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첫 집이 그렇게 후보자 본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하셨는데 네.
이 선서를 해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자꾸 위증을 하고 거짓을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셔도 말이죠. 어떻게 8천에 판 거를 그걸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기억 못할 게 따로 있지. 바로 샀다가 판 거 갖다가 그걸 기억 못하고 두 번씩이나 서면 답변 오늘 오전까지 이 자리에서 중도금이 모자라서 아는 지인한테 빌려서 했다. 여기서는 지금 거짓말에 통할 것 같아요, 그래? 그거 말고도 전부 거짓말이야, 나머지도. 한편 어젯밤 JTBC 뉴스9에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그리고 청문위원들 전원에 따르면 이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보죠? 아직은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예. 네. 근데 그건 뭐 또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프라이버시 그래서 더 문제도 이상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정성근 후보자는 과거 SBS에서 앵커로 활약한 바 있는데 진행했던 프로그램 나이트라인의 클로징 멘트 3편을 들어보자면 재보선 후폭풍으로 여야 모두 쇄신을 택했습니다. 쇄신의 사전적 의미는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쁜 것, 묵은 것 모두 다 아는 일인데 나쁜 것, 묵은 것 모두 다 아는 일인데 꼭 국민의 뜻이 있어야 이렇게 야단 법석입니다. 검사에서 변호사로 대통령 당선자의 참모로 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이 사람의 중년은 뿌듯하고 빛나고 엔돌핀이 솟구쳤을 겁니다. 지적 능력과 도덕성은 대개 같이 가는 것으로 믿고 싶은데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적 능력과 도덕성은 대개 같이 가는 것으로 믿고 싶은데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눈 크게 뜨고 검찰 수사를 지켜볼 뿐입니다. 금감원 모 국장은 부산저축은행에서 5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끝발 있는 직장에서 월급 받고 뒤가 구린 것에서 또 월급 받았습니다. 죄의식은 없었을까? 그저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죄의식은 없었을까? 그저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정말 궁금합니다.